1960년 4월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한 소련 공산당 제1서기장 흐르스초프를 맞이했습니다. 만나기는 했지만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두 정상의 대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끊기기 일쑤였고 졸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색한 순간에 흐르스초프는 혼자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다 싶어 드골 대통령도 그 노래를 따라서 부릅니다. 둘은 어느덧 소리를 높여서 합창까지 하게 됩니다. 그 노래가 지금 들리는 볼가강의 뱃노래라는 러시아 민요입니다. 다음 대화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후르스초프가 착하게도 맞장구를 쳐줍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의 궁전도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의 아름다움을 따라오기는 어렵다는 극찬을 한 것입니다. 서로 공감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어색한 두 정상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시작은 러시아 민요와 베르사유 궁이라는 문화예술을 서로 인정하고 공감하면서부터였습니다. 결론은 문화예술이 부드러운 외교의 실마리가 된 것입니다. 드골은 이때 처음으로 중요한 착안을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을 보완해서 프랑스만의 특별한 외교 무기로 활용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베르사유 궁 현대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자와 인부 350명을 동원해서 3년이 넘게 보수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베르사유 궁에 초대된 외국의 정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영국의 여왕은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1982년 G7 정상회담도 베르사유 궁이었고 때로는 외국의 정상이 먼저 베르사유 궁전에 초대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바로 중국의 시진핑이 2014년 그렇게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약 27조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도 챙겼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순방을 마친 시진핑의 소감입니다. 시진핑은 유럽 순방 일정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행사가 바로 베르사유 궁의 회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절대 왕권의 상징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 정부의 특급 외교 무대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도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 부임한 베르사유 궁의 관장은 지금의 가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새롭고 독특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바로 베르사유 궁에서 현대미술 전시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를 찾아서 베르사유 궁에서 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맨 처음 첫 번째 초대하는 작가는 누구로 할 것인가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라는 베르사유 궁은 루이 14세 절대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 베르사유 궁에서 처음 시도하는 현대미술 전시는 당연히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게 작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프쿤스입니다. 이 결정을 프랑스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루이 14세 후손들은 즉시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그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하필 미국 작가냐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작가가 없는가? 그리고 니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프랑스 작가로 당장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프쿤스는 사생활이 지저분한 포르노 작가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프쿤스는 초기에 자기보다 5살 많은 포르노 스타 치치올리나와 결혼해서 그녀와 섹스를 소재로 하는 파격적인 작품을 했던 구설수 많은 작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작가를 선정하는 것은 프랑스에 대한 모독이며 베르사유 궁전에 대한 수치라고 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이 쓰레기에 덮일 것이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은 오히려 전시를 성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거센 비난과 시위는 그 즉시 실시간 인터넷 뉴스로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모든 언론이 베르사유, 제프쿤스 전시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도 가끔 일부러라도 싸우고 갈등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한 현상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프랑스의 현대미술까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프랑스 미술계도 이런 현상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현대 미술의 주류는 미국 뉴욕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주목받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베르사유 제프 쿤스 전시는 초유의 관심으로 큰 성공을 합니다. 이제 베르사유 궁전은 정치 외교 1번지라는 타이틀에서 현대 미술의 1번지라는 새로운 타이틀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인 전시 기획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장자크 예공입니다. 그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고 바로 이전에 프랑스와 피노 컬렉션 미술관 관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베르사유 궁 대표로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장자크 예공 이 사람의 전 직장이 프랑스와 피노 컬렉션 미술관 관장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와 피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다음 스토리가 이해됩니다. 그는 세계 명품 업계의 거물 PPR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PPR 그룹은 유명한 크리스티 미술품 경매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피노는 제프 쿤스의 최대 후원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쿤스의 작품이 많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이 생기실 겁니다. 그 피노 회장이 장자크 예공을 통해서 제프 쿤스 전시를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프 쿤스 전시 기획 의도가 제프 쿤스를 띄워서 작품 가격을 올리려는 생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또 그럴 만한 이유는 전시에 출품된 작품 중 5개가 프랑스와 피노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장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프 쿤스의 작품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시 기획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의도로 전시 기획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시가 성공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예측은 했겠지만 그런 사소한 욕심으로 이 역사적인 기획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자들과 장자크 예공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1. 베르사유 궁전에서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저는 전통과 현대를 배치시켜서 전통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충돌 현상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현대미술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도 역사의 가치를 느끼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질문 2. 이렇게 엄청난 반대를 사전에 예상했었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창조적 시도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역사 유물을 방부제 속에 가두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현대를 대비시켜서 소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존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질문 3. 그래서 지금의 효과에 만족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관람객 중 7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오히려 궁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미술 전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늘어났지만 프랑스 국민들이 훨씬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유서 깊은 궁전과 첨예한 현대미술을 연결시키는 파격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걱정을 했지만 극과 극은 통했습니다. 아무도 손해본 사람 없고 거의 모두가 만족한 기획입니다. 베르사유 궁의 관람객은 늘어나고 프랑스 현대미술도 새롭게 조명되고 제프 쿤스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작품값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는 후원자 피노 회장도 파리 시민들도 모두가 좋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장자크 예공의 기획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의 핵심 코드는 파격이고 생각 뒤집기입니다. 어떤 선입견도 어떤 고정관념도 창조와 혁신에는 방해가 됩니다. 그런 장자크 예공은 평범한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냥 문화예술을 좋아하는데 평소 행정과 문화가 서로 따로 놀고 이질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평생 이것을 융합시키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융합이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그 개인도 문화부 장관으로 탁월한 예술기획자로 성공 가도를 달린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끔 경험하는 사례 하나 소개합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세상 어디에도 없는 멋진 장소를 만들어 보자고 담당 공무원과 저는 서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긴 시간 연구해서 나름대로 참신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분은 만족하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타시도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일은 원래 사례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